반갑습니다. 콘크리트의 팝아웃이라는 용어 정의 설명 문제가 나왔습니다. 73회 때, 110회 때, 그 이전에도 몇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용어 정의 설명 문제뿐만 아니고 콘크리트의 결함 이런 거, 열화 이런 현상 중 한 가지이다는 이야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탈락 현상, 골재 박리 현상, 골재가 뽑혀져 나오는 현상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콘크리트 타설한 후에 골재가 뽑혀져 나오는 현상에 대해서 기술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팝아웃에 대해서 기술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팝아웃은 크게 원인을 두 가지를 살펴보면은 동해 때문에 하나 생기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알칼리 골재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반응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만약에 용어적인 설명 문제가 아니고 2교시, 3교시, 4교시 논술 문제라면 우리는 개요 부분이나 또는 서두에다가 이런 식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표면상에 나타나는 문제점, 표면 결함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 표면 결함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주고 그 표면 결함 속의 한 가지가 팝아웃이다 이렇게 전개를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표면상 결함에 대한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면 결함, 콜드 조인트, 곰보, 혹줄, 블리딩 레이턴스, 백태, 채널링 현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자, 채널링 현상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그 교량에서 교각이나 교대를 할 때 우리가 강제 거푸집을 쓰죠. 원통형 만약에 이런 원통형 강제 거푸집을 써가지고 여기에 콘크리트가 이렇게 타설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강제 거푸집이고 이 부분이 콘크리트라면은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모세관 작용 때문에 이 거푸집 표면을 타고 물이 이렇게 위로 상승을 합니다. 물이 밑으로 빠지는 거 아니고 물이 위로 상승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을 하면서 시멘트, 페스트, 시멘트 물만 가지고 올라가 버리고 모래나 이러한 것들은 그대로 남겨 놓아 버리겠죠. 그러면은 이것이 만약에 콘크리트라면은 콘크리트 면에 거푸집을 해체하고 나면은 콘크리트 면에 이렇게 장골재 모래가 하얗게 이렇게 보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장갑으로 싹 닦아버리면 이것이 싹 없어지면서 벌레가 먹은 것처럼 아주 보기 싫어지죠. 이것을 우리는 채널링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수로가 만들어졌다. 이 채널링은 일단 수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길이다. 그 다음 박리 현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동해에 의한 팝아웃. 그럼 도로 포장에서는 교통 어떤 하중 때문에 콘크리트 포장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것. 그 다음 마모, 도로 구조물이나 수리 구조물, 여수로 등에서 생기는 현상. 그 다음 침식, 캐비테이션 현상, 수리 구조물 등에서 캐비테이션 현상 때문에 생기는 이런 현상, 이런 것들이 표면 결함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중에서도 팝아웃의 정의, 사실은 용어적인 설명 문제면은 팝아웃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2, 3, 4교시 논술 문제라면은 개요 부분이나 또는 대자문 1번에다가 이러한 내용을 좀 적어주고 본 설명을 들어가는 것이 좋겠죠. 자, 콘크리트 동해 알칼리 골재 반응에서 일어나는 콘크리트 표면 결함 현상이다. 콘크리트 표면에 작은 원초형의 구멍이 생기는 것, 즉 골재 알이 뽑혀져 나오는 현상을 팝아웃이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1교시에 대한 답이 되고 그 다음에 그림 하나 정도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팝아웃 현상의 개념도 또는 발생 메커니즘을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팝아웃 현상은 알칼리 골재 반응에 의한 콘크리트 결함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콘크리트를 치고 나면은 콘크리트 내부에서 ASR, 알칼리 골재 반응이 일어나면서 내부에서 이렇게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골재가 밖으로 이렇게 뽑혀져 나옵니다. 이것을 팝아웃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표면에는 이러한 벽화 현상도 생깁니다. 벽화 현상은 알칼리 실리케이트 생성물이면서 항산알칼리 탄산화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ASR에 의한 팝아웃 현상에 대한 개념도, 그 다음에 동해에 의한 팝아웃에 대한 개념도, 콘크리트 동해가 일어나면은 1, 2, 3, 4 가정으로 이렇게 콘크리트 표면이 이렇게 밖으로 뽑혀져 나오는 현상. 팝아웃이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팝은 우리 팝콘이라고 있죠. 튀겨져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동해 손상 과정 1. 콘크리트가 물이 들어가서 수분을 흡수하게 되고 흡수율이 큰 골재인 경우 수분을 흡수해서 포수 상태, 물을 포화시키는 상태가 되고 수분이 동결되면서 최적이 팽창되면서 압력이 발생하고 그 압력에 의해서 뽑혀져 나옵니다. 표면부가 탈락됩니다. 분화구 모양으로 손상이 되는 현상을 팝아웃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이 정도까지만 하면은 어느 정도 용어적인 설명 문제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될 수도 있겠죠. 2, 3, 4교시 논술 문제라면 조금 더 길게 이제 설명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용어 설명 문제가 나왔다 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용어로만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자, 이것이 2, 3, 4교시에 논술로도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동결현상. 자, 그러면 우리가 콘크리트 동결현상, 골재 화학적 반응 이런 것들인데 팝아웃의 원인 이렇게 용어적인 설명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용어적인 설명 문제는 꼭 용어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아이템을 하나를 한 페이지 분량으로 쓸 수 있는 아이템을 이렇게 용어적인 설명 문제로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1교시를 용어정의라고 내려놓지만 사실은 용어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한 페이지 반에서 한 페이지와 3분의 1 정도에 쓸 수 있는 분량의 어떤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교시 그래서 용어정의라기보다는 1교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흡수성이 큰 골재가 입자 내부의 수분이 동결되어 팽창하고 팽창업으로 골재가 모르타르층을 뚫고 파괴되는 것. 겨울철에는 수직면보다 수평면에 많이 나타나고 비중이 작은 연약한 골재가 많이 나타난다. 첫 번째 원인은 동결현상. 두 번째 원인은 골재의 화학적 반응, 알칼리 골재 반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연 골재는 불활성이므로 거의 없고 세석, 크래싱한 골재는 반응 발생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콘크리트가 이상 팽창을 하고 팝아웃이 발생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알칼리 골재 반응에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2, 3, 4교시 논술 문제라면은 왜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드리냐 하면은 알칼리 골재 반응은 용어적인 설명 문제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같이 공부할 때 이렇게 유기적으로 공부를 같이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알칼리가 침투된다. 시멘트, 해서, 혼화제, 해수, 융빙제, 알칼리 성분, 나트륨 플러스 이온, 칼륨 플러스 이온, 수성기. 알칼리 골재 반응은 콘크리트 속의 금속 이온이 나트륨이나 칼륨 등이 수소나 이온, OH가 반응해서 실리카 질 골재와 반응을 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알칼리 골재 반응의 종류는 알칼리 실리케이트 반응을 ASR이라고 이야기하고 알칼리 탄산염 반응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칼리 골재 반응은 AAR, 알칼리 애그리게이트 리액션 이렇게 해서 AAR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중에 알칼리 실리카 반응을 ASR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재의 물리적 작용 세 번째는